사연 채널 가끔 듣는데 문득 저도 어디 뇌나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못된 사람들 만나 내가 아닌 헐크로 변했을 때가 기억나 사연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 본인이야 심각하지만 남들 눈엔 흔하디 흔한 막장이지요. 예, 제가 생각해도 막장 맞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때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거든요. 아주 남이었으면 신나게 욕하고 침 뱉어주고 잊고 말 것을 하필 인생 깊숙이 들어온 사람이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지금 며느리가 귀하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만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둘째 아들놈이 당시 32에 결혼해 5살 아들 그리고 3살 난 손녀를 데리고 살 때였습니다. 요놈이 치과하거든요. 아무튼 사람 죽고 살리는 일은 아니라 심간 편하게 돈 잘 벌며 직원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업 다니다가 전업으로 눌러앉은 며느리가 살살 바람을 넣는데 2000년대 초부터 애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외국 학교에 다니게 한다는데 애들 미국으로 유학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어리니 자기가 따라가서 치닥거리 하겠다는데 당시에 애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고 엄마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혹시라도 애들이 엇나갈까 그런다는데 오히려 엄마가 엇나가 문제가 되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기러기 아빠의 최후가 어떨지를 모르고 그저 더 넓은 곳에서 영어를 생활하게 가르치려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뒷바라지 하려고 많이들 보냈는데 아무래도 애들만은 불안하니 엄마가 따라가서 음식이고 잠자리며 수발해주는 게 예사였습니다. 친척이 거기에 있다 해도 내 자식 돌보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며느리는 지가 영어를 잘하니까 적응도 빠르고 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을 자신이 있고 아직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난 애들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뭔가 만들자며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죠. 우리 아들 37에 자연스럽게 부부지간에도 떨어져 호라비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돈도 엄청 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만한 집 임대하는데 목돈 나가는 것 말고 자기가 일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거라고 달에 4에서 500 정도면 된다고 하더니만은 막상 일자리 알아봐도 안 구해지더라. 일하다가 잘렸다 하면서 달에 근 1000만원가량 보냈답니다. 이쯤 되니 우리 둘째도 쪼들리죠. 병원 의사라도 직원 월급에 임대비에 장비값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경우에 따라서는 버는 만큼 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V에서 기러기 아빠들의 비참한 현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심장이 콩 내려앉았죠. 2000년에는 주로 40대 이상의 의사, 교수, 대기업 임원 같은 고소득층에서 우리 둘째네 가던 때는 중산층이나 단순 노무직 등의 저소득층도 상당수 늘어나던 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애들 있는 데에다 버는 족족 송금하고 본인은 투잡 쓰리잡까지 하며 라면 먹고 빚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또 돌아와서는 남편하고 정이 있네 없네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옆집 아저씨 보듯이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말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본인은 고독사에서 뒤늦게 발견됐다는데 남일같지 않은 게 심지어 저번에 전화통화할 때 목소리도 어둡던 게 생각나서 계속 걸리더라고요. 막말로 의사 하지만 자영업자라 또 마냥 안정적이지는 않아서 큰아들 시켜서 둘째 어떤지 한번 떠봐라 했는데 돈 이야기는 안 하고 외로움을 엄청 타는지 애들 보낸 걸 후회하는 모양인데 며느리는 이제 시작인데 죽어도 안 들어오겠다고 뻗댄답니다. 남편이 들어오라 할까봐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어떤 전문가가 그럽디다. 기러기 가족이 되려는 부부들 가운데는 이미 파탄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게 자녀 교육을 핑계로 부부가 합법적으로 별거를 하자고 하는 거라고. 정상적인 부부라면 절대로 기러기 가족이 될 생각을 안 낸다고요. 하긴 부부지간에 정이 돈독하면 죽어도 못 떨어지죠. 남편이 애들 데리고 나가라 해도 남편이 좋아 죽겠는 여자는 안 나갑니다. 뻔히 이 나라서 나고 자라 공부한 애가 외국서 공부 안 하면 죽을 것처럼 굴었던 것도 이상스러웠죠. 지도 충분히 영어 잘하더구만. 그러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여자가 가족의 개념에서 아빠를 지우기 위해 교육 핑계대고 돈 두둑히 타내고 자유로워지길 궁리하는 게죠.
애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아빠와 소원해져서 어떻게 해도 친해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외국물까지 먹어서 말이죠. 연예인 누구네 보니까 아버지가 뭘 아냐, 남의 집에 온 느낌에 추억이 별로 없다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엄마는 잘하는데 아빠는 모른다고 볼멘 소리 하던데 그 집은 한 달에 3,500만 원 보냈다더만요. 그러고도 아버지 원망하던데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은 잘 못한다니 이 나라에서는 영 쓸모없는 것 아니냔 말이죠. 한글은 따라간 엄마가 가르쳐야 하는 건데 돈도 많고 남편 간섭 안 받으니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역시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승현이는 밥 잘 먹어요. 간호사들이 엄청 챙겨 먹이는 모양이에요. 덕분에 혼자 눈 뜨는 아침에 퇴근해 오면 온기 없는 텅 빈 집, 그리고 대충 때우는 끼니에서 마지막은 빠졌는데 우울해서 죽을 것 같대요. 내가 뭐가 모자라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고요. 재수씨가 애교 있고 살랑살랑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결혼까지 후회하더라고요. 당장 애들 교육 어쩌고 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제 한국말 배우는 애들에게 영어 가르쳐봤자 뭐하냐고. 그치, 내 말이 그 말이다. 고모네도 며느리가 막내 뉴질랜드 유학에 따라간다고 하는 거 버럭버럭 하면서 애만 보냈다더라. 애는 애고 부부는 부부지. 지가 막말로 외국 나가서 생활비 벌어. 결국 두목 먹여 살린다고 쇠 빠지는 건 내 아들인데 부부 다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게 없다. 헛바람이나 들지. 나야말로 무슨 소리냐고 쳐내지 못한 게 한이다. 애 금방금방 크는데 첫째가 벌써 학교 다닌다고 훌쩍 커서 누구 좋아하게 생겼더라. 사진으로 보는 것도 그런데 실제 만난다고 돈 보내준 아빠구나 알겠냐? 둘째가 그 소리 하면 빚쟁이나 되지. 애미는 그래, 지도 영 안 들어올 거라냐? 애들 여름 캠프 보내고 너라도 들어와라 해도 싫다네요. 거기 여름 프로그램이 상당히 긴데도 자기 혼자 그 틈에 쉰다고 안 들어와요. 승현이가 갈래도 병원 비우면 보내줄 돈이 그만큼 주니까 오라는 건데도 그렇게 암만 해도 남자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죽 써서 개 주는 것 아닌가 몰라. 당장 애들이 아버지 싫다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재수씨한테 넘기고 양육비까지 뜯기게 생겼고 애들 공부한다고 전화 바꿔주지도 않고 사진 몇 장 보내는 게 단데 또 우울하다고 집 꾸미는데 재미 붙였다고 돈은 펑펑 써대네. 나중에 한국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그거 운송비는 안 드냐고. 여차하면 이혼하고 애들 불러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 승현이만 죽어나고 말이다. 고마운 줄 아는 애면 지 남편한테 이럴 수는 없어. 연예인 누구도 기러기 아빠하다 처참하게 욕먹고 이혼당하지 않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 남편 때문에 돈 쪼들렸다고 한국서 바람 폈다고. 남편은 시골에 부인하고 자식놈은 서울에 사는 주말부부도 애정 없다고 이혼하는 세상에 그 돈으로 한국서 떵떵거리고 희희낙낙할 애들이 이게 뭐냐고. 저것들 뒤치다거리하다 논한다. 벌써 아파트 한 채 값 해먹었잖아. 그렇다고 뾰족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가 보더만. 그러게 말 들어보니까 산수가 젬병인가 봐요. 저번에 영상통화하고 둘째가 애 버린 것 같다고 하는데 애가 산만한 데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5살 때 곧잘만 하던 애가 아빠니 할머니 소리를 모르는 데다 엄마하고 외할머니 소리는 알아듣더래. 그러니 친정하고는 연락하는 모양인데 승현이는 그냥 한국 들어오라고 말한 이후부터 한 달에 2-3번밖에 전화를 안 받는데 일부러 돈 붙이는 날 애 태우다 연락 오면 보내주는데 꼭 빚쟁이 된 느낌에 쎄야 돼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남편 나몰라라 하는 애 붙들고 제가 입 털면 아들에게 힘들까봐 우리끼리나 이러지 아무것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죠. 제가 괜히 이렇게 설레발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얘가 내 아들하고 살 생각이면 최소 명절에는 연락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타국에 있어서 도와도 못 드리는데 추석이고 설이고 재미나게 보내시란 이빠른 전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떠난 첫 해에는 했거든요. 미안하다. 막상 와보니 자기도 여기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다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서 제가 다독거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승현이한테 미안한 만큼 그리고 우리한테 고마운 만큼 애들 잘 건사하고 훌륭하게 키워 데려와라 했는데 그 다음에 추석까지 그러더니 그해 설날부터 이 짓이 멈췄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며느리, 나보다도 당장 둘째가 더 골치 아프고 애달겠거니 한 저는 찢어질 사이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라 하고 있었습니다. 39 치과의사, 재혼이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 좋은 나이에 호라비처럼 혼자 옷걸에 있고 혼자 일어나는 그 꼴을 보기가 애미로서 참 민망하고 짠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가 좋아하는 미역줄기니 멸치볶음해서 심 냉장고에 넣고 가는 김에 우리 아들놈 잘 챙겨 먹인다는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워서 빵 한 무더기 사들고 치과에 들렀지요. 막상 얼굴 보니까 표정이 밝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닌 게 사춘기에도 안 나던 피부 트러블이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승현이는 여드름이라는데 내일 모레 40인 남자가 여드름이라뇨. 성인 여드름은 호르몬 이상으로 난다는데 짝이 버젓이 있는 애가 방바닥 긁으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 들리니 못난 놈도 아니고 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겠거니 믿었건만 꼴이 이러니 속이 터져 나갔죠. 그런데 5년간 기러기 아빠로 산 내 아들 생호라비로 만들고 바득바득 한국에 안 들어오는 며느리를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봤습니다. 추석에 장보러 지하 매장 들렀다가요. 세상에 내 며느리 몰라보는 시어머니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두 눈 똑바로 뜨고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입은 옷도 본 적 있던 거였거든요. 제가 뒤따라갔는데 저를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져버려서 처음에 저는 애들이 원 없이 데이트하려고 들어온 얘기 안 한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럴 애가 아니죠. 둘째에게 네 섹시 한국 들어왔냐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사돈네로 쫓아갔습니다. 며느리 여기 있냐고. 내가 방금 봤다고 하자 사돈집에서는 반기는 기색도 없이 오리발 내밀며 아니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이 또한 이상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그래도 자기 딸 있는 미국에 1000만 원씩 붙여주는데 사람이라면 사돈이 아니라 원수 대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저 혹시 며느리 입국했나요? 내가 백화점에서 누굴 봤는데 딱 승현이 처였거든요.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요. 혹시나 하고요. 우리 애는 모른다고 하던데 연락도 안 된다 하고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래요. 말없이 들어오겠어? 얼굴 보고 싶다 해도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왔다 갔다 경비된다고 쩔쩔매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염장은 애들 좀 가르쳐 보겠다고 우리 딸이 미국 가니 시어머니 노릇 못해 안 달랐나 보네요. 참 심술보도 가지가지네. 헛것 본 거야. 우리도 딸 보고 잡아 뒤지겠는데다 염장 지르지 말고 가요. 명절에 사돈집 오면서 빈손으로 오고 말이야. 뭐라고요? 쥐꼬리? 1000만 원씩 송금해주는데 쥐꼬리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뚫린 입으로 나불대는 건 공짜라도 양심이 있으면 돈이 모자르단 말은 마셔요. 거기 갈 때 며느리가 자기도 일해서 보탠다고 해서 가놓고 요태까지 뻗대는 바람에 5년을 한결같이 돈 보내냅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무슨 애가 갈 때하고 가고 나서가 이렇게 달라요?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시켜준다 해놓고 지금은 한국말 못한다고 소식 끊긴 지 오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들어와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데고 뭐 하는 건데요 지금? 뭐요? 지금 누가 누구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건지 이보세요. 그쪽 자손들 잘 되라고 우리 딸이 타지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예? 재수가 없을라니까 별. 돈은 코빼기도 구경 못했구만. 누가 들으면 살림 거덜낸 줄 알겠구만. 보긴 누굴 봤다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연병이야 연병이. 뭐요? 연병? 지금 말 다 했어요? 어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음흉하고 본데가 없나 몰라? 누가 할 소릴? 무지개 반사다. 시험이라고 고생하는 며느리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헛것 보고 사돈네 쫓아와서 발칵 속을 다 뒤집고 에라이 벼락 맞아 뒤져버려라. 여보 소금 팍팍 뿌려. 아주 재수 온 붙은 날인갑네. 이렇게 쫓겨난 저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사돈네 하는 거 보니 우리 둘째하고 파투가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기러기 아빠인가 뭔가 하면서 둘째가 물주로 전락했듯 공부 끝내고 다시 볼 사람 대하는 것 같지 않게 너무 남남이 되어서 예의고 뭐고 밥 말아먹은 게죠. 며느리가 맞다면 추석장 보는 걸로 보아 지 친정은 들르겠지 했던 저는 차례고 뭐고 사돈네 집 근처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라는데 제 모든 걸 다 걸 만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를 결국 만났죠. 잡스러운 이것을 보자마자 제가 머리를 탁 잡아채고는 길바닥에 굴렸는데 옆에서 웬 남자 하나가 저를 잡아채고 따라 밀더이다. 오호라 하고 그 머스마가 요주의 인물인 걸 간파한 제가 바지끄덩이를 잡고 매달렸는데 여러 번 차이고 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면서도 용케 안 떨어지고 버티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며느리가 집으로 이끌더라고요. 따라 들어가니 그제야 걸렸구나 싶은지 입을 다시면서 저를 슬금슬금 피하는데 억장이 수만 번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 3명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그 돈을 다 낸 내 아들이 무슨 등신짓을 한 것인가 싶은 게 친정 식구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왕래하고 며느리가 다른 놈 만나 사는 걸 쉬쉬한 거죠.